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브린입니다. 오늘은 등록면허세 10분 쪽지기 강의의 마지막 시간, 납세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면 취등록세 5문제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설레지 않아요? 왜 나만 설레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납세 절차를 공부하실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교수님들이 내기 좋아하는 파트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잘 물어보겠죠.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납세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납세 절차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납세지입니다. 등록면허세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납세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로 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납세지에 대해서 뒤에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다음으로 납세 절차에서 나오는 얘기가 부가징수 방식과 부가세인데 이 부분은 사실 취득세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생각하시고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신고 납부 방식이 원칙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고하라 그러면 꼭 신고 안 하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만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감 규정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완벽하게 준용하니까 이 부분도 그냥 살짝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부가세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똑같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부과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납세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고영희 씨의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영희 씨는 오랜 스트릿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강동구에 집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납세지를 공부를 하실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법적인 성질만 기억하고 계시면 사실 암기를 하지 않으셔도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가 어떤 세금이죠? 물세예요. 인세가 아니죠? 그러면 이 스트릿계의 고영희 씨가 주소지가 어딘지는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 소재지가 바로 납세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세금이라고 했어요? 국세가 아니죠. 지방세입니다.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강동구청에 가서 부동산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칙으로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꼭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경우가 나오죠?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만약에 고영희 씨가 새로 장만한 이 집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둥 하나가 옆에 송파구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동구와 송파구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제 송파구청에 가야 되는지 강동구청에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등기,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딱 법적으로 정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고영희 씨가 앞마당에 잇목, 나무를 하나 심기로 했어요. 이 나무의 경우에도 납세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때에는 또 부동산과 다르게 등기, 관청, 소재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 않겠어요? 부동산은 왜 지자체고 단순히 잇목인데 부동산이랑 왜 다르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뿌리 한 가닥이 송파구로 갔어요. 그러면 이게 강동구청으로 가야 됩니까? 송파구청으로 가야 됩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해. 자, 이번에는 우리 고영희 씨가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나서 집을 2채 더 샀다고 얘기를 해보죠. 하남시에 한 채 사고 송파구에 한 채 더 샀어요. 비트코인으로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이번엔 아예 이 집들을 담보 삼아서 한번 사업을 해볼까? 내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집들을 담보로 해서 하나의 채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저당을 잡았는데 공동 저당으로 잡힌 경우에 우리 법은 이게 하나의 등기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최초 등록관청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고영희 씨의 사례를 통해서 납세지를 모두 다 정리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26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을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왜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냐? 등기 등록을 한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장에게 신고 납부를 하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등록 면허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장에게 가야겠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신고주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신고주의로서 세액이 확정된다.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된다 이 얘기죠. 계속해서 28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었죠. 일단 아까 뿌리가 옆관청으로 넘어갔어요. 임목의 경우, 그리고 둘 이상 걸쳐 있는 경우,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있죠. 마지막으로 29회 기출문제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부동산 소재지와 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 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등록 면허세는 인세가 아니고 물세입니다. 그랬죠? 따라서 을의 주소지가 어떤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부동산 소재지가 어딘지, 물세의 원인이 되는 그 물건이 어디에 소재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등록면허세 쪽집게 과외 마지막 시간 납세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